자, 경제 관련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기회는 찬스라고 보는지 우리를 아예 껍질을 벗겨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한미 FTA가 여전히 조약으로서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존재하는데 우리를 상호 관세 국가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상호라는 이름 하에서 일방적으로 미 수출품에 대한 게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리고 진해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리지 마라라고 하는 역차별을 하겠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상호관세예요? 아니 서로 상호 물려야 상호 관세 아니야. 우리는 못 물리잖아. 아니 우리가 물릴 테면 물려봐. 진짜 물릴 거야? 이러고 덤비는 거죠. 일단 기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2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호 관세 부과 조건이 더티 15라고 일명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뭐냐면 더러운 국가 15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적자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15개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은 일본에 이어서 8위의 흑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트남, 중국, EU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율은 수십 년 만에 없는 높은 수준이 될 거고 예외 조항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 이익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겁나게 큰 돈 같지만 도로 따지면 50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우리가 1년에 미국에서 사들여오는 무기값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데 더군다나 윤석열은 그거를 6년치를 앞으로 땡겨가지고 중장기적으로 60조 원어치 무기를 이미 구매를 끝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할부금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돈은 미리 줬는데 결제는 했는데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야. 지금 미국에서 F-35 나와요? 뭐 고고도 중고도 중고도 정찰기들 나옵니까? 아파치 넘어옵니까? 계약만 때려놓고 돈만 줘놓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돈만 해도 60조 원이 넘습니다, 이미. 무기 구매한 게. 문재인 정부가 5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기 수입을 이미 외상으로 한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돈 갖고 우크라이나 갈 걸 먼저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얘기하는 통상무역 흑자 부분 이게 우리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새끼들은 원래 무역 적자로 먹고 살던 놈입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던 때는 1,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공업국으로서 군수산업 강국으로서 전 세계 자기네 자동차나 기계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카 볼펜까지 팔아먹을 때 얘기고요. 미국은 70년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금융 서비스 국가로 전환하면서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장사로 넘어간 거라고요. 달러 장사. 그래서 매년 진해 백지나 다름없는 달러를 전 세계의 유통 화폐로 돌려가지고 지네들이 돈이 필요하면 찍어갖고 외국에다 막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간 돈들이 외국에 투자되면 거기서 벌어지는 이득금을 융자 이자라든지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 해갖고 종이를 주고 현찰을 땡겨가는 이러한 짓거리로 먹고 산 거예요. 그렇게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발행돼 있는 달러들이 어차피 다 빚이잖아. 그 달러를 걷어 들여올 돈이 없는 거야. 왜? 얘네들은 아무 생산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종이만 찍어서 날렸을 뿐이지 지네가 자체로 내수를 돌릴 생각을 다 접어버렸으니까.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마지막 해가 1975년이랍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는 죄가 아니에요. 지들이 자초한 거지.
이 440억이라고 하는 흑자 안에는 지들이 정말 간절하게 한국 것만 쓰고 싶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을 비롯한 석유화학을 비롯한 어느 나라보다 싸면서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이고 말 잘 듣는 공급선에 단가도 싸게 쳐주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70%, 60%가 다 북미로 가요. 그중에 다시 50%가 전 세계 국가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3달러에 사가지고 지네 로고 붙여갖고 20달러에 팔아요. 그런 우리한테 지금 무역 적자를 많이 냈다고 더러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공해물질 팔았어? 니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산업 원자재, 산업 중간재를 팔았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무역 확대 내서 미안하다. 그러면 니네한테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중에 절반만 줄일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산 자동차 안 나옵니다. 어? 이런 상황을 가지면 우리는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많이 내면 낼수록 중간재들이 들어가서 미국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적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지들이 산업이 발전한다고 봐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언론이 이런 위협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산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자라고 치고받으면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벌써 꼬랑지를 말아요. 언론이란 것들이. 미국이 관세를 더 내라 그러면 관세를 더 내야겠지? 이러고 이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부가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놈의 정부가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모른다 이러고 있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고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윤석열 이 새끼는 어차피 내라는 저질러서 내가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못하겠지만 7월 달까지만 버티면 7월에 대선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주술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 짓이든지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이씨야. 오늘은 모든 에피소드가 다 헌재 욕으로 넘어가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어. 그래서 이것도 당당하게 맞서갖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카나다 같은 나라는 미국이랑 무역거래 관계를 끊고 EU랑 직접 하겠다. 미국과 멕시코가 합쳐갖고 EU랑 손을 잡고 앞으로 EU랑 직접 거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어요. 싸우잖아. 캐나다는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예. 우리나라 어떡할 건데? 캐나다가 원래 트리도 총리 그럼 말 잘 들었지. 그래도. 트리도 총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올해 총리로 재임을 하다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만이 막 높아지고 막 트럼프한테 너 51번째 주지사나 되라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러면서 사실 트럼프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해 주려고 하다가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당의 재무장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재무장관이 나 안 해!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도가 내려오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각제니까.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원래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이 트리도하고 싸웠던 재무장관이에요. 여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이번에 총리가 된 새로운 대표가 된 총리가 된 사람은 남자 카니라는 총리인데 이 카니 총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는 되게 카니 총리가 왜 됐을까? 마크 카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각계 국가가 트럼프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EU 자체도 똘똘 뭉쳐있는 유럽 국가들이 똘똘 뭉쳐있는 EU하고도 지금 트럼프를 좌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트럼프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세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와 맞상대가 될 법하면은 진짜 어떤 거대한 세력이어야 되지 한 국가의 수장으로는 불가능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마크 칸이란 사람의 전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사람 옥스퍼드대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외국인 최초로 영국 중앙은행의 은행장을 합니다. 로스차일드 냄새가 야. 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캐나다의 중앙은행 장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에 맞서 싸울 수 있으려면 그 원래 유력했던 그 여성 재무장관 출신의 그 대표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떨어진 거고 결국은 세력이 나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스차일드네요. 딱 네, 느낌이. 마크 칸이라는 총리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혼자 뭐가 잘나서 트리도보다 뭐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같은 총리일 뿐인데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큰 소리를 칠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물밑에서 그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자본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럽, 멕시코까지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건 결국은 그 세력의 힘인 거지 마크 칸이라는 캐나다 새 총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멍청하게 당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상호 관세 발표 D-10일 때 산업장관 가가지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뭐 장관이 할 얘기야? 왜 갔냐? 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이, 다른 나라도 다 불경기인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 뭘 어쩌라고. 아이고 이런 무능한-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무능한 것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더 김건희한테 충성해서 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김건희한테만 충성하면 무슨 실적을 능력 없어도 떨어뜨리고 되거든. 능력이 없어도 되거든. 이벤트만 어? 잘하면 돼. 이벤트 잘하고 사모님이 돈 보내라 그럴 때 제깍제깍 보내면 되는 거야. 결제하라는데 결제만 딱딱 끊어주면 내 자리, 내 연봉, 거기에 쏠쏠한 부수입까지 다 생긴다는 거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 수가 있냐고. 그 와중에 현대차가 4년간 미국에다가 또 3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럼 뭘 빼겠어요? 국내에 있는 투자 공장을 빼겠죠. 제일 잘 되는 인도 공장을 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제가 말했잖아요. 트럼프 만나고 싶어요? 트럼프 옆에 서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 됩니다. 지금 백악관에서요, 24일 날 백악관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함께 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향후 4년간 미국 내에서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 우리 무역 적자가 440조인데 절반을 저기서 해결을 했네요.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트럼프가 신났어요.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아, 손정희한테도 1억 달러밖에 못 뜯어냈는데. 거봐 관세 효과잖아 이러자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세 피하고 싶어요?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인들의 일자리 늘려준다고 발표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를 정부가 네. 병신이니까 우리나라에 올 돈도 딴 데 가는 거예요 결국에. 사실 이제 이 상황을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경제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현대자동차의 또 하나의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수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철강제부터 시작해서 철강 중간재, 그러니까 부품 얘기겠죠. 그리고 각종 자동차까지도 전부 다 관세를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힘든 나라는 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방식은 4년 동안 휴업하는 겁니다. 지금 타겟책은. 미국에 있는 공장을 4년 동안 안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적자가 더 커지니까. 그리고 그걸로 해갖고 트럼프를 여실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정책을 트럼프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게 되면 미국 자동차 시장 안에 엄청나게 큰 일종의 공백 시장이 생깁니다. 이거를 기존에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현대차가 주워 먹을 수 있는, 어부지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아마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4년 후에 왜냐면 이 투자가 종결되려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이 걸릴 건데 4년 후에 트럼프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또는 연임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현대차에 주기로 했던 지원을 다 뒤집어 엎고 처음 맨치로 각자 자기 경쟁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하면 지금 이 선택은 31조를 빠뜨리는 선택이 될 겁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세운다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그거
그거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들어간 건데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야 지원금 다 없애 난리 났잖아요. 그걸 누가 보장해 줄 건데요? 그래서 현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충분한 신중론을 갖고 최대한 투자 시행 시기를 늘려가면서 트럼프를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보다는 가까운데 원산이나 해주 쪽이 훨씬 더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 회장님, 이미 김건희한테 수소사업 같이 하기로 하다가 청담동에서 의기투합한 사람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정권. 섣불리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미국을 떠나서도 다른 살 방책이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6개월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 안에서 계속 한국 대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한국의 돈이 계속 떠나고 있다. 일자리도 이것 때문에 줄어들 거예요. 당연하죠. 어차피. 저쪽 공장을 세우면 최소한 중간 간부들이라도 보내야 돼요. 다 가야 돼, 사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쪽 라인 폐쇄지 뭐.